주사위를 2번 던졌어. 그래서 나오는 눈, 첫 번째를 M, N 그랬네. 자연수인 거죠, M에는. M과 N은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라는 거 일단. 그리고 무리함수식 하나 줬습니다. 그다음에 역함수와 한 점에서 만나도록 그랬네. 역함수와 한 점에서 만난다. 오케이. 자, 그럼 역함수와 한 점. y는 x가 떠올라야죠, 일단은. 이렇게 있어. y는 x라는 직선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자, m, n이야. 그죠? 그러니까 m이라는 i는 1부터 6까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6인 지점이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m과 n은 요 네모 박스 안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이 네모 박스 안에. 이 네모 박스 안에서 mn이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해돼? 예. 저 안에 있어야 돼.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꼭지점의 좌표는 m, n이야. 근데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 만약에 꼭지점이 여기 있다. 그럼 어떻게 돼? y는 x랑 안 만나니 역함수랑도 안 만나겠죠. 그죠? 음. 그러면 결국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접할 때가 있겠지. 그럼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죠? 아니면 아예 이쪽 영역, 이 네모, 요 세모 박스 요 안에 꼭지점이 존재한다면, 그죠?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지면 언젠간 만나겠지. 그러니까 이 세모 박스 안에 있는 것은 한 점에서 만나. 그러면 이 y는 x 선상에 있으면 꼭지점이 이렇게 선상에 있으면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이 구조가 이해되셔야 돼.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접할 때부터 찾아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y는 x하고 루트 x 빼기 m 플러스 n이니까 이 양을 하면 x 마이너스 n이 될 거고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n하고 넘어가서 n제곱 빼기 플러스 넘어가서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접하니까 판별식 써보면 어떻게 돼? 판별식 써보면 m제 여기 이놈의 제곱 4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b제곱이 한 거고요. 마이너스 4ac니까 넘어가서 m이었으니까 이렇게. 그지? 그럼 얘는 사라져서 4 괄호하고 n 빼기 m은 마이너스 1이어서 n 마이너스 m이 빼기 4분의 1이야. 자, 존재하기는 하는데 정수와 정수를 빼서 마이너스 4분의 1 분수가 나올 수는 없죠. 그 얘기는 접하기는 해. 하지만 이 점의 좌표가 정수, 정수는 아니라는 거야. 주사위 눈이가 나올 수는 없다고.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가 찾는 범위 안에선 없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뭐야? 이 세모 박스 안에 있는 점들 그리고 이 선상에 있는 이 선 말고 걔네들은 전부 다 뭐야? 한 점에서 만나.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x가 1인 거야. 여기가 6인 거야. 6인 거는
6인 지점은 몇 점에서 만나?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 쭉 전단에서 두 점에서 만나게 돼. 이해되죠? 그래서 하늘색은 두 점이에요. 즉 선상에 요 선상에 x가 1일 때, 3일 때, 2일 때, 3, 4, 5, 6 얘네들은 뭐다? 즉 여기 있는 6개의 점은 두 점에서 만나는 점이에요. 그래프들이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그럼 봐봐. 요 안에 여기서 여기까지 6개 점이 있고 그다음에 세로에도 6개의 점이 있으니 전부 36개의 점이 있고 이 직선상에는 6개의 점이 있어. 그러면 요 세모 박스 2개가 반절씩 나눠 가졌을 테니까 결국 15개의 점이 여기 있다는 거죠. 이 선과 이 속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나게 하는 걸 물어보면 6개라고 답하면 됩니다. 10개의 프로축구 팀이 있고요. 각 팀이 모든 팀하고 4번씩 경기를 먼저 하겠대. 자, 4번씩 경기하겠다. 10개 팀이 있는데 일단 한 번씩 경기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10개 팀 중 2개 팀이 뽑힐 때마다 한 경기씩 치르겠지. 그죠? 그래서 10C2는 45가지가 되는 거야. 그 다음, 근데 이걸 몇 번씩 하겠대? 4번씩 치르겠대잖아. 그러니까 4번이 이렇게 발생하겠죠. 그래서 180가지 경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180 경기를 하고 났더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2개의 조로 나뉜대. 응. 여기 A1부터 A5번까지 팀, 여기는 A6에서 A10번까지 팀이 스플릿 A와 스플릿 B로 구분 짓겠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겠대? 2번씩 경기하겠대. 리그에서는 2번씩 경기를 한대. 그러니 똑같은 개념으로 O, C, 2 하면 한 경기씩 펼쳐질 거고 그게 2번씩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얘도 동일할 거야. 팀이 5개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다 구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OC2가 몇이죠? 10이죠. 그래서 얘는 40이 되는 거야. 그래서 토탈 220경기가 치러집니다. 불이함수 하나 줬고요. 그 그래프와 2차 함수 지금 나왔어. 자, 이번 시험에서 2차 함수 나오고 무리함수 나오면 확인해야 할 거 x의 개수의 역수가 2창의 개수와 같냐라는 거지. 같으면 뭐다? 역함수일 확률이 높다. 자, 그 다음 얘의 꼭지점은 마이너스 2분의 3,0이고 얘의 꼭지점 지금 괄호를 쳐놓은 이유는 혼돈을 주려고 한 거야. 낚이면 안 돼요. 자, 저거를 전개해보면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러니까 0, 마이너스 2분의 3으로서 얘 두 개가 지금 바뀌어 있어. 그 역함수가 확실한 거죠. 그래서 쟤네는 역함수 관계라는 거를 딱 보는 순간, 이게 이제 또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지. 뭐라고 그랬냐면, 만나는 점. 그럼 뭐야? y는 x랑 연립을 해야겠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차, gx랑 연립을 해볼게. y는 x랑 2분의 1은 L로 곱해서 갈게요. 그럼 x의 제곱 빼기 3이 될 거고 x의 제곱 빼기 2x 빼기 3이 0이므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이 돼서 빼기 1과 3이 나오는데 지금 정의역이 0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 x값 빼기 1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로 그려놓고 이제 보자. 지금 현재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3, 0 여기에서 시작이죠. 그래서 이런 무리함수야. 그리고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요 2차 함수 대칭이니까 여기서부터 가겠지. 얘가 지금 0,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그리고 얘는 2분의 3, 0이고요.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교점이 생기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러면 0, 루트 3. y절편이니까 0, 루트 3이니까 여기가 B점이 되고 0, 루트 3인 거야.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빼기 1이래. 네, 빼기 1이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게 갔을 때 여기 이 점을 뭐라고 하겠대? 네, C라고 하겠대. 근데 이건 연립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대칭이니까 바로 그냥 루트 3, 0인 거야. XY가 대칭이어서. 그러면 요 좌표만 찾으면 된다는 거죠. 요게 A야. 그럼 Y는 X랑 해서 좀 전에 뭐 나왔어? 3이 나왔어. 그럼 또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안 돼. Y는 X니까 좌표는 똑같아.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점의 위치는 찾았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의 부분이 뭔지 보면 요거죠. 이렇게. 요거를 묻고 있어. 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신발끈 공식이 있잖아. 절대값 0, 루트 3.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0. 그 다음에 3, 3. 그 다음에 한 번 더 써주죠. 앞에 점을. 이렇게 하고 곱해서 더하고 빼죠. 자, 0, 3 루트 3 더하기. 이쪽 방향은 다 더하는 거야. 3 루트 3. 이쪽 방향은 빼죠. 그러면 3만 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가 6 루트 3 빼기 3인데 앞에가 크니 절대값 속이 양수여서 그대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계산하면 3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서 4번이 답이야. 근데 실제 시험에서 저거를 다 이렇게 하기 귀찮으면 어떻게 하면 돼? 요 선과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얘가 조금 더 연장을 시키면 여기에 만나는 점이 하나 있겠지. 그죠? 그랬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 요 삼각형의 넓이와 저 하늘색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다? 같다. 왜? 평행하기 때문에 요 선과 요 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밑변과 높이가 같아서 그래. 되지?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점의 위치만 찾으면 되는데 이건 요 직선 얘가 기울기가 빼기 1이니까 얘도 기울기가 빼기 1일 거고 3,3을 지나니 여기가 6이 돼야 돼. 그럼 여기는 6,0입니다. 여기는 루트 3,0이었고 그럼 이 길이가 뭐야? 6 마이너스 루트 3이죠. 그럼 여기가 높이가 되겠지? 루트 3이고 2분의 1을 해주면 얘랑 곱해서 6루트 3 빼기 3을 2로 나눈 3루트 3 빼기 2분의 루트 3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도형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니 잘 이해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라고 했어. 그러면 이 그래프의 개형을 알려준 거야. fx에. 그리고 5보다 작다에서 정의되어진 어떤 유리함수가 있다고 그랬고 3보다 작은 실수 t에 대하여 t부터 t 플러스 2 범위에 있는 합성함수의 최소값을 ht라고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ht라는 함수는 뭐다? 최소값을 의미하는 거다. ht는 최소값. 근데 어떤 함수의 최소값? 2차 함수의 최소값. 그럼 우리가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이해해보면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야. 지금 2차 계속 양수니까. 그러면 어느 영역에서 어느 영역까지, 즉 대칭축이 이쪽에 있을 때 그 대칭축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그 범위에서는 최소값이 어디? 영역의 끝단에서 나와. 얘는 영역의 큰 수에서 나오는 거고 만약에 x의 정역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주어졌다면 함수는 여기가 되는 거고 그때는 최소값이 어디? 여기 끝단의 작은 왼쪽 범위에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 이 영역이
변함에 따라서 영역이 이만큼이었다가, 그죠? 요 영역이 움직일 수가 있다고. 그럼 그 영역이 움직여지면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x의 범위가 바뀔 수도 있잖아. x의 범위가. 그러면 그때의 또 최소 값은 여기 오른쪽이 되는 거야.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절대값이 그 범위, 정정, 대칭축이 그 범위에 없으면 항상 끝단에서 최소가 나타나는 거죠. 끝단에서. 즉 변화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지금 예를 들어서 t의 범위를 이렇게 줬다면 여기가 t 플러스 2 지점이겠지. 여기가 t 지점이고. 그러니까 f 합성함수는 결국은 t 플러스 2에서 최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파트가 그런 의미입니다. 즉, 쟤는 무슨 말이냐면 t가 1보다 작을 때는 대칭축이 영역의 바깥쪽에 있다는 얘기야. 대칭축의 영역의 바깥쪽에 대칭축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얘처럼 계속 6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은, 6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지. 정의역 x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면, 즉 이 구간에서 정의역이, 그러면 그때의 최소는 꼭지점일 거야. 근데 그 영역이 이동을 해서 그 영역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 영역에서 최소값은 여전히 꼭지점으로 일정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다? 대칭축이 영역 안에 있다. 영역 안에 있다는 거고, 얘는 영역 바깥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됐죠? 일단 그건 이해됐지? 그러니까 fx라는 애가 2차 함수여서 그런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조금 이해가 됐고, 그래서 대칭축의 영역 안, 영역 밖까지 우리가 이해를 했어.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현재 gx라는 그래프가 gx라는 놈이 이 y-값이 합성함수에서는 뭐가 돼? x값이 많은 거지. 정의역 x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자리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럼 gx를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gx랑 그래프를 이해를 해보면 정근선이 지금 뭐죠? x는 5, 그리고 y는 1, 그리고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현재 이 그래프를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해. 그러니까 gx 자체가 증가함수였던 거야. 그 얘기는 gt하고 gt 플러스 2 중에 얘가 t 플러스 2가 t보다 크니까 g라는 함수 입장에선 x값이 얘가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큰 놈이 크다. 증가함수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g라는 함수를 통해서 파악한 건 뭐다? 함수값이 요 범위에 있을 때 함수값이 gt보다는 gt 플러스 2가 크다라는 사실이야. 됐죠? 그럼 이제 다시 합성함수로 가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gx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fgx가 되는 거고. 이건 합성함수야. 근데 기본적으로 f는 2차 함수였어. 그죠? 그럼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t라는 아이가 1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 그럼 t가 1일 때에 대해서 일단 고민을 해보고, 자, t가 1일 때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 t가 1이면 t라는 걸 모두 다 찾아봐. 여기 있죠. x의 범위는 1에서부터 t가 1이면 x의 범위는 1에서 3까지가 되겠지.
1에서 3까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gx의 범위는 뭐가 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4분의 2가 돼서 2분의 3이 됩니다. 2분의 3. 근데 앞단에서 뭘 했어? g는 x값이 클수록 크다고 했으니 이쪽이 크겠죠. 그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3 빼기가 2가 돼서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t가 1이면 gx라는 범위는 2분의 3에서 2까지 변하는 거야. 여기가 2분의 3, 여기가 2야. 자, 근데 실질적으로 t가 1일 때 이게 6이잖아. 즉, 요 y좌표가 6이야. 그래서 2,6인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 뭐야? 대칭축인 거지, 이게. 네. 무슨 말이냐? t가 1일 때 비로소 대칭축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구간의 시작인 거지. 그러면 t가 만약에 t라는 값이 1보다 조금 커졌어. 예를 들어서 t가 뭐 1.1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1.1에서부터 3.1까지가 될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gx는 증가함수이므로 2분의 3보다는 이제 조금 더 커졌을 거야. 등호에서 벗어났을 거라는 거지. 얘도 2보다 조금 아니구나. 더 늘어났겠지. 얘는 이렇게 가자. 등호로 이해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얘는 1.1이 돼버리면 2분의 3보다 조금 큰, 즉 2분의 3 플러스 뭐 0.1 이런 식으로 조금 늘어날 거야. 그럼 이쪽도 2보다 뭐 0. 뭐 몇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미세하게 늘어날 거야. 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계산해 봐야겠지만 그 얘기를 이 함수식 그래프에 적용을 해보면 t가 0.1 조금 증가하면 x의 범위, 즉 이게 gx가 여기서는 가로축이니까 가로축의 범위가 2분의 3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2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변화한 요 영역에 대한 얘기가 된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 그래프의 영역도 요 그래프가 되고 결국 꼭지점에서 최소가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대칭축이 영역하게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옆으로 가면 또 t가 조금 더 늘어나면 이제 또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늘어나겠지. 이런 식으로. 또 영역 이만큼 옆으로 가. 그러면 또 영역이 옆으로 정의역 범위가 이렇게 옮겨졌지만 꼭지점은 그 안에 존재하니 계속 최소를 유지한다는 거야. 그럼 이 3은 뭐냐? t가 3이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t가 3이면. 자,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t가 3이면 x의 범위는 어떻게 돼? 3에서부터 5가 되고. 그죠? 그리고 어디 갔니? 그러면 gx는 x에다가 3을 넣으면 여기 2가 되고요.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어서 그럼 0보다 그냥 이렇게 갈게. 그냥 4점 몇보다 4.9보다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4.9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 0점 몇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4.9면 마이너스 0.1이야. 그럼 플러스 0.1이야. 그럼 여기가 21 굉장히 큰 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 영역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영역이 2에서부터 딱 여기 끝에서부터 이만큼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저렇게 영역이 늘어났다 하여도 최소값은 여전히 꼭지점에서 나타날 거라는 거지. 이해돼?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혹시라도 시험에 출제가 되면 이 경계 지점이 꼭지점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 그리고 이게 1일 때, t가 1일 때의 범위를 찾아서 gx 값의 끝단을 찾아야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일 때, t가 1일 때 x가 1에서 3이 됐고
gx라는 건 증가함수라는 걸 확인했으니 g3, 즉 3에서 x가 3일 때 gx가 커져서 그 부근에서 꼭지점의 시작이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결국 fx 입장에서 꼭지점이 나온 거야. 이렇게 찾아서 우리가 뭘 찾게 된 거야? fx의 꼭지점을 찾아낸 겁니다. 그럼 fx라는 건 어떻게 생겼을까? k x-2의 제곱 플러스 6인 거죠. 자, 그럼 k 값만 찾아서 4를 대입하면 되는데 h-1이 지금 8이라고 나왔어. 그죠? 그럼 h-1은 뭐냐는 거지. t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f의 g1이 8이라는 거죠. 그러면 g1은 여기다 넣어야지. 여기다 1을. 그럼 넣으면 어떻게 돼? 2분의 1. 여기가 4분의 2니까 2분의 3이 됩니다. 즉 f2분의 3이 8이다라는 의미죠. 그럼 대입을 해보면 k 여기다 2분의 3 넣어주고 제곱을 하고 6을 더했더니 8이다 이 소리야. 그럼 얘가 몇이니? 2분의 4니까 4분의 1이네요. 제곱을 해서 즉 4분의 1k 플러스 6은 8이야. 그럼 얘가 2가 돼야 하니까 결국 k는 몇이었다? 8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완벽한 fx를 찾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찾는 f4는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죠? 2는 4, 4, 8에 32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 문제를 조금 응용을 한다고 치면 여기를 만약에 플러스로 줄 수도 있어.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 얘기는 이제 어떻게 돼? G, T의 범위가, X의 범위가 요 범위였을 때, 그죠? 요 범위였을 때, 누가 큰 거야? 누가 커진다? GT하고 GT 플러스 2를 보면, 얘는 지금 감소함수니, 얘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는 결국 이쪽에 있는 거야, 이쪽. 범위를 이쪽으로 줄 거라고, 문제에서. 영역을 이렇게 줘야, 이쪽으로 줘야, 그때의 최소가 어디에 나타나? 여기에 나타날 거라는 거죠. 여기서. 아니면 이 문제의 최소를 h라고 안 하고 최대를 h라고 하면 똑같이 이쪽에 있어서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것만 최대로 바꾸면 똑같은 문제. 관계를 이해했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t가 어디에서 지금 변하고 있는지를 찾고 변하고 있는 지점. 여기서는 지금 1이죠. 1이라는 게 이제 키포인트였어.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일정한 곳에서 꼭지점인 거를 파악할 줄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의 위치만 파악하면 쉬운 문제니까 여러 번 보시면서 완벽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유리함수 하나 줬어요. 그리고 조건이 두 직선이 수직이면서 1,2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정보, 세 가지 정보를 준 거야. 이렇게 수직인데 1,2에서 만난다고 그랬으니 결국 지난다라는 의미랑 같죠. 일단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은보다 마이너스 1이다. 시가 하나 만들어졌고 1,2니까 a 플러스 b는 2가 되고요. c 플러스 d도 2가 됩니다. 이 세 정보를 알려준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역함수와 기존함수가 일치한다. 그럼 유리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역함수의 정근선과 기존함수의 정근선이 같다는 얘기지.
그걸 돌려 말하면 원함수 fx의 점근선이 x가 만약에 k였다면 y도 k여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 x하고 예를 들어서 y의 점근선이 이렇게 다르다면 역함수는 어떻게 돼? x가 3이 되고 y는 2가 되잖아. 그럼 f라는 놈과 f 인버스는 같을 수가 없겠지. 근데 만약에 얘도 3이고 얘도 3이면 결국은 3, 3이 돼서 같아지는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을 만약에 안다면, 그죠? 안다면 여기에서 x의 점근선이 뭐야? x의 점근선이 마이너스 a분의 b죠? y의 점근선 a분의 c야. 그래서 이렇게 바로 같다라고 하면 돼.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역함수를 구하든 어떻게든 해야겠지. 근데 역함수 구하는 방법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어. 그럼 요놈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한댔지? 요 C값과 요 B값을 부호를 바꿔서 두고 A와 D는 그대로 둔다고 했었죠. 이게 역함수야. 그러면 요놈에서 예, 역함수의 정근선을 찾아보면 얘는 A분의 C,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원함수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서 Y는 A분의 C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근데 역함수와 기존함수가 서로 같다고 했으니 정근선도 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C가 마이너스 B랑 같아야 하고 C가 마이너스 B랑 같아야지. 그게 우리가 좀 전에 찾아놨던 C와 마이너스 B가 같다랑 일맥상통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정말 중요하니까 유리함수는 정근선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자,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식은 4개죠. 근데 모르는 건 4개야. 그럼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정근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니 그럼 정근선의 교점이라는 거는 결국은 점근선에서 나오는 거죠. 점근선. 예를 들어서 점근선이 x는 2, y는 3 이러면 그 교점의 좌표가 2,3이 되니까 자, 그러면 찾아보자고요. 일단 연립 방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c가 마이너스 b라고 있지? 그러면 c를 마이너스 b로 바꾸던지 아니면 b를 빼기 c로 바꿀 거야. 어. b를 빼기 c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여기 ac 보이죠? 그럼 요 b가 c로만 바뀔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두 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 자, 그러면 ac는 빼기 1이고요. b가 빼기 예, 요거를 이렇게 갈게. ac가 1로 갈게요. 그대로 쟤는 그대로 두고요. 빼기 1로 그대로 두고 아니 뭐야 쏘리 밑에 걸 그대로 둔다는 게 a 플러스 b가 2라는 걸 그대로 둡시다. 일단 그대로 두고 유예식을 이용해서 c가 마이너스 b죠. c가 마이너스 b야. 그래서 이 c를 마이너스 b로 바꾸면 빼기 ab가 마이너스 1이 돼서 결국 ab는 1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구조를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오르나? 합과 곱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A, B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두 근의 합이 2니까 마이너스 2x, 두 근의 곱이 1이니까 플러스 1은 0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x 마이너스 제곱이 0이어서 우리가 찾고 있던 x는 1이었어. 근데 그 x가 근이잖아. 근데 우리가 a, b를 근이라고 했었다고. 따라서 a, b 둘 다 1이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a, b가 1이라는 거는 다 찾았어요. 그럼 이제 마무리 가자. 자, b가 1이야. 그럼 뭐죠? c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자, c가 마이너스 1이면 2항에서 d는 3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정근선 찾자. 저 정근선이 뭐였어? 마이너스 a분의 b였습니다. 그쵸? 근데 a가 b가 둘 다 1이니 빼기 1이 되겠지. 그 다음 y는 정근선이 어떻게 돼? a분의 c죠?
A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빼기 1입니다. 따라서 정근선과 정근선의 교점은 빼기 1, 빼기 1이므로 알파, 베타 모두 빼기 1이죠. 그래서 빼기 2 플러스 1이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절대값이 포함된 무리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합성함수가 0이 될 때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개수를 K라고 그랬고 그 K값을 찾아서 교점의 X좌표의 최대값을 찾으래. 결국은 fx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 일단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 우리가 찾는 거. 얘는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x에다가 a를 넣자, x에다가 3을 넣었을 때와 x에다가 빼기 3을 넣었을 때의 이 결과값은 어떻겠냐는 거죠. 당연히 같겠지. 왜냐면 절대값이 어차피 3이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x라는 좌표에 부호가 바뀌어도 그 y값은 동일하다. 그래서 y축대칭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 자, 그러면 x, 자,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뭐야? 절대값 x가 1이고 y좌표는 빼기 2죠. 그럼 얘가 풀마일이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도 y좌표가 빼기 2, 플러스 1일 때도 y좌표가 빼기 2. 근데 대칭이니 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게 요 함수야. 그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바로 그리셔야 하고요. 근데 이제 잘 모르겠으면 절대값 그래프 무조건 영역이 나뉘는 거야. 0보다 클 때. 그럼 어떻게 돼? x-1 빼기 2. 두 번째, 0보다 작을 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 루트 빼기 x 빼기 2. 이렇게 돼. 그러면 얘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빼기 2만큼 이동한 건데 얘는 어떻게 돼? 빼기로 묶어버리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빼기 2만큼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지. 누구를? 얘를. 어. 이 녀석은 y는 루트 x를, 즉, 요 놈을 1만큼 빼기 2만큼 갔으니까 이렇게 그려졌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누구를? y는 루트 빼기 x를. 그럼 이 루트 빼기 x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루트 빼기 x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되잖아. 그럼 그놈을 x축으로 빼기 1만큼 빼기 2만 갔으니까 이렇게 그려졌겠지. 그래서 얘라는 거야.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는 그려졌어. 근데 문제는 저 f를 갖고 바로 뭘 구할 수가 없고 갑자기 합성함수가 0이라는 값이 나왔어. 그러면 합성함수를 그려서 풀어도 되는데 복잡한 함수를 우리가 합성함수를 그리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fx라는 함수를 완벽하게 이용해서 얘를 해결해야 돼. 그럼 봐봐. 요 가로 속에 있는 fx를 우리가 세모라고 하자고. 그러면 f 세모는 0인 거죠. 그럼 얘는 f잖아. 함수가. 합성함수가 아니라 얘가 세모를 그냥 정의역 x값이라고 보면 그러면 y가 0일 때가 언제냐는 거야. 여기하고 여기죠. 이게 y가 0일 때지. 그럼 얘는 f니 저 f라는 함수 fx가 루트 절대값 x 빼기 1 빼기 2라는 함수에 y가 0일 때를 구하자는 거니 결국은 얘가 2가 되어야 2 빼기 0이고 루트 4가 2이므로 이 루트 속은 4이어야 하고 4이기 위해서는 절대값 x가 5여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빼기 5, 여기는 플러스 5입니다. 이렇게.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점을 우리가 함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f 마이너스 5가 0이란 얘기입니다. f 마이너스 5가 0.
근데 봤더니 모양이 똑같아. 그 얘기는 뭐야? 세모가 빼기 5라는 거죠. 근데 또 세모는 뭐였냐는 거야. 세모는 fx였다는 거야. 이렇게. 같은 논리로 이 위치를 잡아보면 f5가 0이죠. 그러면 f5가 0이라는 것은 세모가 5라는 거고, 왜냐면 세모가 가로 속에 있는 애잖아. 근데 그 세모는 fx였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합성함수의 식이 다음과 같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fx가 빼기 5이거나 fx가 5이거나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경우를 해결하자는 얘기죠. 자, 얘는 방정식처럼 보이나 사실은 뭐다?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빼기 5라는 함수가 연립된 거다. 그 얘기는 이 두 개의 교점이 실근 x가 된다. 즉 교점의 x좌표를 우리가 구하고 있었던 거야. 요거에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 잠깐 요거를 이제 먼저 찾자고. 그러면 y가 빼기 5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요 점, 요 점의 요 y좌표가 뭐냐는 거죠. 아까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가 빼기 2인 지점이야. 그럼 빼기 5면 어딜까? 한참 미치겠지. 그럼 교점이 있어 없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5라는 건 어디야? 5라는 건 위에겠죠. 위에 어딘가에 5라는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얼추 이 정도 있다고 보면 여기에서 만나는 지점이 발생을 하죠. 여기와 여기 두 점에서 만나는 게 확인이 돼. 여기. 그죠? 자, 그러면 어, 결국은 지금 뭐라겠냐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K라고 했는데 요 실근은 교점과 같고 결국 교점이 두 개니까 실근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얘기는 K가 뭐다? 2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K가 2라는 것까지 나왔어. 그럼 이제 마무리. 자, Y는 마이너스 2하고 그러면 Y는 K가 2니까 마이너스 2하고 fx, fx라는 이 두 그래프가 만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fx는 그려 있죠. 그죠? 그럼 y는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만 그리면 되겠지. 자, y는 마이너스인 그래프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까 이거 마이너스였으니까 요게 y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와 fx가 만나는 교점이 두 개이고 그때 중 최대값을 물어봤으니 우리가 찾고 있던 x값은 요 위치에 있는 저 교점의 이 y좌표일 거란 얘기죠. 그죠? 근데 이 점의 좌표가 뭐냐는 거야. 우리가 평행 이동을 해왔단 말이지. 그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빼기 2만큼, 즉 여기가 1이라는 지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었던 x의 좌표의 최대값은 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부가적으로 이 얘기를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를 혼동하시면 안 돼. 얘는 빼기가 바깥에 있고 얘는 빼기가 안에 있어 절대값. 그러니까 요 그래프는 순수하게 루트 절대값 x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빼기 2만큼 얘는 평행한 놈이야. 평행 이동한 녀석.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그래프는 x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비둘기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빼기 2만큼 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요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y축 대칭이 아니라는 거지, 얘는. 그래서 요 함수와 요 함수의 그래프 형태 차이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가 좁고 오직 하나의 실근 갖는다고 그랬어요. 함수 지금 방정식처럼 돼 있지만 얘를 함수로 구분을 해야지. 그래서 하나는 유리함수, 또 다른 하나는 무리함수. 이렇게 표시할게요. 얘는 x-2분의 x 빼기 1이고요. 얘는 x 플러스 a 더하기 a 빼기 1.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뽑아냅시다. 자, 점근선, 꼭지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좀 해보자. 일단 점근선부터 확인. x가 2다. 그리고 y가 2다. 그런데 x에다 0을 넣었더니 2분의 1을 지나더라. 그럼 얘가 1이니까 2분의 1이면 이쯤 지난다는 얘기죠.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무리함수. 자, a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몰라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x가 개수가 플러스죠. 그러면 형태는 얘가 이런 패턴을 그릴 거야. 근데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랬어. 자, 그러면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 여기 있으면은 얘는 무조건 어떻게 되겠어? 아무리 자기가 만나기 싫어도 두 번은 만나게 될 거야. 여기 있으면 한 번 만나겠죠. 여기 있어도 한 번 만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꼭지점이 여기 있어도 한 번 만날 거야.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꼭지점이, 음, 요 북은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요 유리함수 안에 어딘가로 들어가 있으면, 즉, 얘랑 만나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얘는 당연히 만나게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꼭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꼭지점이 요 아래까지는 괜찮아. 여기는 안 되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해석할 수 있냐 여부인 것 같아. 자, 이게 뭐냐면, 지금 x가 빼기 a죠. 그 다음에 y는 a-1이야. 그러면 이 두 개의 관계식은 a가 빼기 x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하냐면 y는 빼기 x 빼기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꼭지점이라는 아이가 이 파란 선상에 있다는 얘기야. 즉, 이 점에 빼기 a, a-1이라는 이 점에 자취의 방정식이 얘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래프가 이 상태에서 음,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두 점이 된다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두 점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 요 바깥에 어딘가에 서 그려지는 꼭지점이 여기 있으면 한 점, 여기 있어도 한 점, 여기가 언젠가 이렇게 가서 만날 테니까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취의 방정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해결해낼 수 없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꼭지점의 좌표가 얘인데, 예, 얘인데, 이 위치를 찾자는 거지. 뭘로? 파란 직선과 검은 유리함수의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찾아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x 2분의 x 1이 빼기 x 빼기 1이 되는 거고, 분모 분자의 곱은 서로 동일하니 이렇게 돼서 x제곱 빼기 x 2가 될 거야. 해보면.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x의 제곱, 자, 여기서 플러스 x는 서로 소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1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3이 돼.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 점의 좌표가 지금 x좌표가 루트 3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여기는 빼기 1 빼기 루트 3이 될 거야. 아, 이게 빼기구나. 음수니까. 그럼 여기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점의 꼭지점의 좌표, 쟤는 루트 3이고 빼기 루트 3 빼기 1이라는 위치가 되는 거지. 자, 따라서 a라는 놈이 빼기 a가 x좌표죠. 그럼 그 빼기 a가 이 위치에서 이쪽으로 간다는 것은 x좌표가 왼쪽으로 간다는 거고, 여기 있던 점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이 위치에서의 x좌표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위의 경우는 빼기 a라는 저 위치가 빼기 루트 3보다 작아져야 돼. 같으면 두 점이야. 그 다음에 a-1이라는 요 위치, y가 왜 마이너스 빼기 a 비한 x좌표가 크다는 거죠. 누구보다? 루트 3보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바뀌어서 이렇게 바뀔 거고,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바뀌어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음. 따라서 우리는 양쪽 다 만족하는 걸 찾는 게 아니야. 얘가 이쪽만 가도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되니 결국은 a가 루트 3보다 크거나 또는 a가 빼기 루트 3보다 작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정답은 이겁니다. 전체 집합이 다음과 같이 있어요. 근데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한 얘기고, A, B는 전체의 부분집합이라고 했고요. 걔네들이 이런 순서쌍을 몇 개를 만들어내냐 그랬어. 주의해야 할 건 A와 B는 같은 집합이 아니다. 원래 부분집합은 같은 집합이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고, 공집합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이 1, 2, 3이야. 그러면 공집합, 가로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칠게요. 원수 하나짜리, 원수 두 개짜리, 원수 세 개짜리 이렇게 있는데 요게 B라면, 즉 원소가 세 개인 게 B인 경우에서 생각해. 그러면 이런 경우는 한 가지가 있을 거고, 그죠? 그게 이제 원소 3개에서 3개를 뺀 33을 의미하겠지. 그러면 얘의 부분집합은 얘네들이죠. 얘네들. 얘의 부분집합.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B라는 애가 1, 2, 3이면 요 A라는 애는 B의 부분집합을 했으니까 얘네들 중에 하나일 거고 누군가가 올 건데 얘도 여기까지도 원래는 부분집합이야. 요놈의. 근데 똑같은 거 안 되고 공집합 안 되니까 6개가 오는 거죠. 여기 6가지가 들어올 수 있어. 즉 여기는 개수를 어떻게 세? 원소가 3개니까 2의 세제곱에서 이렇게 8가지의 부분집합이 나오고 공집합 하나, 자기 자신 하나 똑같은 거 2개 빼서 이렇게 6가지가 여기에 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거죠. 또 말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에다가 뭐 하면 된다고?
원소 3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하고 공집합과 자기 자신 뺀 거.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만 더 해봅시다.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2개라면, 그럼 원소 B가 만들어지는 것은 3개의 원소 중에 2개를 뽑아내는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얘라고 가정해보자고. 그 중에 하나가 얘라고 해보자. 그러면 제가 B일 때, 요 놈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이렇게 되는 거야. 4개, 2의 제곱. 근데 거기서 공집합한데 자기 자신한데 나머지 3개 이런 개념이잖아. 그럼 그걸 수식으로 표현해보면 자, B라는 애가 2, 3일 때 요거일 때 그럼 부분집합은 2의 제곱계 나오는데 공집합 하나와 자기 자신을 뺀 놈이 된다. 이 개수만큼 이러한 거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원소 1에 1, 2,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 이거죠. 원소 2에 1, 2, 3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몇 가지냐고 묻는 거죠. 그죠? 그럼 당연히 뭐 다 써보면 뭐 이런 게 있겠지. 원소 3에 1, 2, 3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빼야 되죠. 원소가 지금 우리가 이거 3개짜리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좀 전에 3개짜리 이거 그럼 더 쓸 게 많은 거지. 그래서 요거 말고도 3개가 더 있는 거죠. 그죠? 뭐 어떤 게 있겠어? 이제 여기가 1, 2, 3은 고정이야. 그럼 이제 원수 하나짜리는 됐고 원수 2개짜리 1, 2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1, 3, 또 2, 3.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 2, 3은 어떻게 돼? 이렇게는 안 돼. 왜?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3개를 추가해서 전부 6개가 나온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자, 그럼 그 논리를 본 문제에 적용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면, 자, 원소가 이제 많아져서, 그죠? 전체 집합이 지금 1, 2, 3, 4, 5야. 그럼 집합 B는 원소가 제일 많을 때 5개가 되겠지. 이랑 똑같을 때야. 그러면 이 5개를 가지고 원소 5개짜리를 만드는 것은 한 가지죠. 그럼 그 중에 하나가 1, 2, 3, 4, 5라고 한다면 요게 B가 되고 요 부분 집합들이 여기에 나타나겠지. 근데 그 개수가 원소가 5개니 2의 5제곱 개일 거야. 여기 올 수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요놈의 부분집합 1 오면 1개. 또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써주고 얘의 부분집합 중에 얘가 오면 2개.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질 거라는 거지. 이 구조가. 자, 그런데 자기 자신과 공집합은 빼랬으니 요게 전체 개수가 되는 거죠. 이번엔 개수가 4개일 때. 그럼 B집합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원소 5개 중에 4개를 뽑낸다. 이게 몇 개야? 5개지. 그 중에 하나를 1, 2, 3, 4라고 한다면 요 놈의 부분집합들이 여기 올 거고 그 개수는 2의 4제곱 중에 공집합과 자기 자신 뺀 놈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런 구조야. 그럼 이제 쭉 써내려가면 N, B가 3인 경우 5개 중에 3개 이건 B집합. 근데 원소가 3개니까 그놈의 부분집합은 2의 세제곱. 자기 자신과 공집합 뺀 거. 원소의 개수가 2개일 때. 그러면 집합 B의 개수는 이만큼 나타나겠지. 근데 원소 2개인 놈의 부분집합은 2의 제곱. 자기 자신과 공집합 안 된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N이 원소가 1개면 원소 1개인 거는 예를 들어 보면 B가 요거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요 놈의 부분집합은 공집합하고 1밖에 없는데 요 자리는 공집합과 1은 일 수 없다? 없다. 똑같은 거 못 오고 공집합 못 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럼 마무리. 자, 얘네들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얘는 1이고요. 얘는 32에서 2를 뺀 30개입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sorry. 이게 왜 있어?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해 보면 OC4는 뭐죠? 이게 5개야. 그지? OC1과 같기 때문에 얘 5고요.
그 다음에 16에서 빼면 14개. 그래서 70개고요. 그 다음에 OC2나 OC3은 똑같이 10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자, 8에서 2 빼니까 6. 그 다음에 4에서 2 빼니까 2. 그래서 60 더하기 2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총 개수는 180까지가 되는 겁니다. 자, 집합 AB가 있어요. 근데 집합 AB는 전부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원소가 점이란 얘기고. 근데 뒤에 함수식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저 직선과 곡선 위에 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교집합이 2개라는 것은 공통점 2개가 있다는 거고,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교점이 2개라는 얘기가 되죠. 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크다로 접근하면 된다, 안 된다? 무리함수는 안 된다는 거. 그건 풀이 과정 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항상 무리함수가 나왔는데 교점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그 그래프를 그려서 위치를 파악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꼭지점이 1,0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그래프. 이게 1,0입니다. 자, 직선을 이제 그릴 건데 직선의 특징이 있지. 지금 보니까 저 직선은 기울기가 1인 직선입니다. 기울기가 1인 직선. 그러면 쟤는 지금 안 만난단 말이야. 근데 저기에서 제가 삥삥삥 돌아. 여기서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접하는 거고. 그죠? 여기서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평행할 때까지. 평행하면, X축에 평행하면 이건 어떻게 돼?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왜냐면 이 그래프는, 무리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 정말 조금씩이라도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형상을 띠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안 만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요 녀석이, 조금이라도, 얘가 이렇게 기울기가 0보다 정말 조금이라도 이렇게 올라온다면 얘가 어느 순간 이 검은 곡선과 만나게 돼. 안 만날 것 같지만 이 보라색, 핑크색 직선하고 노란색 직선은 비율이 동일하게 계속 증가를 해. 근데 지금 이 검은색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처음엔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완만하게 가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쭉 가다가 얘도 언젠가는 만나게 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고, 그래서 요 사이의 기울기들, 노란 놈하고 빨간 놈 사이에 있는 기울기들에서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노란색인 경우의 기울기는 0이라고 찾았으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기울기 중에 하나는 0보다 크다입니다. 크면 만나 일단 두 점에서. 자, 그러면 이제 접할 때를 이제 고민해야 하잖아. 그러면 연립을 해서 갑시다. mx 플러스 1과 루트 8x 마이너스 8을 연립을 해보면 m제곱 x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1이 8x 마이너스 8이 되고 결국 m제곱 x제곱 이 항에서 넘어오면 2mx 넘어와서 빼기 8이니까 빼기 4 이렇게 오겠죠? 플러스 9는 0 이렇게 돼. 그러면 밑에다가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하지 말고 쟤를 밑으로 내립시다. m이 0보다 크다는 거는 밑에다 내릴게. 자, 그러면 판별식 D 해보면 b제곱 4a c죠? 판별식이 0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4m제곱은 서로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는 양변을 나눠서 없애고요. 여기서 m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m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m제곱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8m이 만들어지고 4, 4, 16이 만들어져. 이게 0이래. 그럼 마이너스 8로 나누면 m제곱 플러스 m-2는 0이 되고 결국 m 플러스 2, m-1이 0이어서 기울기 m값은 마이너스 2 또는 1입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빨간색은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플러스죠. 그러니까 얘는 이 기울기는 1이 되는 거고 우리가 찾는 결과는 1보다 작다가 돼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게 우리가 찾는 해였고요. 답이었어. 우리가 찾는 그 답. 근데 이 마이너스 2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럼 도대체 얘가 왜 접하냐? 무리함수라는 녀석은 요놈의 역함수는 누구다? 2차 함수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는 요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고 해버리면 원점에서 이렇게 지나는 요러한 기울기 값까지 다 구해지는 거야. 여기도 두 점에서 만나자.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 근데 실질적으로 요 하단은 함수의 그래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얘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항상 그래프 그래서 확인하십시오. x가 원소 5개, 1, 2, 3, 4, 5가 있고요.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그랬고 FA와 FB가 같으면 A와 B가 같다의 대우 명제는 A하고 B가 다르면 FA와 FB가 다르다가 대우 명제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주든 우리는 저걸 보고 1대1 대응이야 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F1은 3이 아니고 F2는 1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리고 F1의 함수값이 Y1이야. F2의 함수값은 Y2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함수값들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Y1, Y2, Y3, Y4, Y5야. 얘네들이 함수값인데 F1이 Y1, F2가 Y2, F3이 Y3, F4가 Y4, F5가 F5죠. 자, 그런데 여기 뭐라 했냐면 1이라는 곳에는 3이 올 수 없다 그랬고 F2는 1이 올 수 없다 그랬어. 자, 그 얘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보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수는 1, 2, 4, 5라는 숫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Y2에 올 수 있는 수는 1은 못 오니까 2, 3, 4, 5가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 뒤에 남은 아이들은 다른 숫자들이 채워주는 곳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Y1, Y2가 3과 1이 안 되기 때문에 3과 1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1이 되었을 때 여기가 1이 되면 여기가 1이 되면 Y2는 1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 쓰여줄 수 있는 숫자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수영도로 이해를 해보면 만약에 Y1이 1이면 Y2에는 2, 3, 4, 5, 5가지 숫자가 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얘네들처럼 여기처럼 2나 4나 5가 오면 저렇게 오면 Y1에 2가 오면 Y2에는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가 원래 올 수 있는데 Y2에는 1이 못 오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3, 4, 5로 숫자가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는 같이 움직일 것이고 개수가 얘는 다르게 움직일 거란 얘기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여기에 1이 온다.
그러면 y2부터 y3, 4, 5 이 네 숫자는 일이 이미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일이 올 수 없잖아. 써서. 그러니까 결국 2번부터 2라는 숫자부터 여기까지 네 숫자가 아무거나 와도 된다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2번부터 5번까지 그러니까 요 네 자리 요 네 자리는 만약에 여기 1번이 오면 요 네 자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네 숫자가 오면 되니까 4팩토리얼 개수만큼 나타날 거라는 거죠. 24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2가 왔어. 2가 왔어. 그럼 여긴 3이 왔잖아. 3도 올 수 있고 4도 올 수 있고 5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2가 왔다면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개수가 줄죠. 여기 이제 네 자리가 이렇게 남았어.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가 1, 2, 3, 4, 5인데 2를 미리 썼잖아. 그죠? 2를 썼어. 그런데 y2에는 1도 못 와. 그러니까 y2에 올 수 있는 건 3, 4, 5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오는 거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세 가지 중에 2하고 3을 사용했다면 1, 4, 5가 남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뒤에는 3 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가지, 18가지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4, 5도 마찬가지로 여기 네 자리가 2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18개씩 나올 거야. 전부 다. 여기도 똑같이 18개, 18개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의 답, 5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잖아. 그러면 24개와 18을 3개 곱하면 얼마야? 38, 24니까 54죠. 그래서 토탈 78개의 숫자들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이제 개수를 물어봤는데 작은 수부터 물어봤잖아. 그러면 1로 시작할 때를 보자는 거죠. 자, 1로 시작할 때. 그럼 이제 요 자리에 자, 1이 왔어.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2를 뺀 나머지 2를 뺀 나머지들 얘 빼고 나머지 4개가 그냥 여기서 주르륵 나타나도 된댔지. 그게 24가지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로 시작하면 몇 가지? 2로 시작하면 아까도 계산해 놨죠. 여기에는 세 숫자 중에 하나가 올 수 있고 뒤에는 세 숫자가 그냥 줄줄이 나타나니까 이게 18개였어. 그럼 여기까지 합이 몇이냐면 42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3이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첫째 자리에는 3이 못 오니까. 그러면 49번째라는 건 42번째니까 여기서 또 바로 7번째. 그러니까 4부터 이제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 2, 3, 4, 5 중에서 1, 2, 3, 4, 5 중에서 4라는 숫자를 이제 갖다 놨고 근데 두 번째는 1은 못 오니 그 다음 작은 수는 2니까 얘가 와야겠죠. 그렇게 세 자리가 남습니다. 그러면 4, 2하고 요 세 자리는 누가 와? 세 숫자가 남은 수 4하고 2 썼으니까 1, 3, 5가 줄을 서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3팩토리얼 6개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48개가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48개라는 건 얘보다 어, 지금 우리가 49번째니까 이 다음 거라는 거지. 자, 그 얘기는 맨 앞에 4는 똑같이 올 거고 이 다음에 이제 3이 올 거라는 거야. 그리고 세 자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4하고 3을 쓴 상태고 4하고 3을 썼어.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작은 수가 왔을 때가 바로 다음 숫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몇이야? 1, 2, 5 남았으니까 여기에 1, 여기에 2, 여기 5가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찾던 49번째 수는 43,125가 되는 겁니다.